우리가 앞의 영상에서 가속운동까지 살펴봤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등가속운동, 그리고 등가속운동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자유낙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등가속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물론 가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속도의 크기하고 가속도의 방향, 둘이 계속해서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속도의 크기가 변하면은 이거는 등가속 운동이 아닙니다. 가속도의 방향만 변해도 이거는 등가속 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가속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가속도의 크기하고 방향이 모두 다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시간과 속도의 관계 그래프예요. 자, 물체가 처음에 초기 속도 VI에서 운동을 시작해서 자, 양의 등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즉, 물체의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겠죠. 자, 우리는 이 그래프로부터 뭘 구할 수 있었죠? 자, 시간과 가속도. 그렇죠?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결국은 물체의 가속도가 될 테고, 자, 기울기는 일정하죠. 따라서, 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는,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물체가 등가속 운동을 할 때, 그 조건으로부터, 자, 사용할 수 있는 식 세 가지를 유도를 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식은, 자, 물체의 가속도. 자, 일단 뭐 평균 가속도 한번 볼까요? 자, 평균 가속도의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자,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V였어요. 그렇죠? 자, 얘를 좀 더 풀었으면은, 자, 얘는 경과한 시간인데, 자, 나중에 시간에서 처음 시간 빼주면 되겠죠. 물론 처음 시간을 기준 시간, 즉 0으로 잡았을 때, 자, 델타 V는 속도의 변화니까, 자, 나중에 속도 마이너스 처음의 속도로 쓸 수 있겠죠. 근데 현재 물체는 등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평균 가속도나 순간 가속도나 같아요. 그렇죠? 자, 요 관계식을 나중에 속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속도는, 자, 얘 넘어가면은 AT, 자, 얘 넘어가면 플러스 VI. 자, 이 식이 바로 등가속 운동을 할 때, 자,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식으로, 자, 물체의 나중의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가속도 곱하기 시간은 결국 물체의 속도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왜? 가속도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가속도는 시간 1초 동안 물체의 속도가 어느 정도 변하느냐. 자, 그게 바로 가속도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력 가속도가 9.8인 거 다 아시죠? 자, 중력 가속도가 9.8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이런 의미죠. 자, 시간 1초 경과할 때마다, 자, 중력에 의해서 물체의 속도는 얼마만큼씩 변한다? 9.8씩 변한다. 이게 바로 중력 가속도가 9.8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따라서 물체의 가속도에다가 경과한 시간을 곱하게 되면은, 자, 시간 t초 동안의 물체의 총 속도의 변화량 델타 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 당연한 거잖아요. 나중에 속도는 처음 속도에서 속도가 변한 만큼을 더해준다라고 하는 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이 등가속 운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식이에요. 자, 두 번째 식, 변이에 관련된 식입니다. 자, 시간과 속도 관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아래 면적이 바로 물체의 변이에요. 자, 이 밑에 면적이 왜 물체의 변이가 될까요? 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은 밑에 면적을 구한다는 의미니까, 자, 뭐가 나왔어요? 바로 위치의 변화량인 변이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자, 이 밑에 면적을 구해주면은, 자, 물체의 변이를 구할 수 있는데, 자, 밑에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기하학적으로 한번 저는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밑에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두 구간으로 나눴어요.
자, 밑에 있는 부분은 직사각형이죠. 자, 이 면적. 자, 위에 있는 거는 직각삼각형. 자, 두 면적을 구해서 더해보는 방법으로 변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밑변의 길이는 요거 시간축이니까 경과한 시간 t초. 자, 높이는 물체의 처음 속도 vi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면적은 vi 곱하기 t. 자, 곱하기 표시 빼고 그냥 자 vi t라고 씁시다. 자, 플러스 자, 위에는 삼각형의 면적. 자, 일단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고 자, 밑변의 길이는 t. 자, 높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요 높이는 자, 여기가 뭐가 될까요? 여기가 처음 속도고 여기가 물체의 낮은 속도 되겠죠. 그러면 높이는 결국은 속도의 변화 델타 v. 근데 여기 봤더니 델타 v가 뭐예요? at잖아. 따라서 높이를 at로 쓰면은 자,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t. 자, 이 식이 바로 물체의 변인데 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체의 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현재 1차원 운동이니까 델타 x라고 씁시다. 자, 얘는 나중의 위치에서 처음의 위치를 빼주는 거고 자, 변이가 바로 이거죠. 자, 얘는 초기 속도 곱하기 시간 플러스 2분의 1의 가속도 t의 제곱. 자, 이게 바로 자, 물체의 자, 변이와 가속도 그리고 시간 사이의 관계식이 되겠네요. 자, 이 식을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자, 물체의 나중의 위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자, 물체의 나중의 위치는 넘어가면 처음의 위치 플러스 초기 속도 곱하기 시간 플러스 2분의 1의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 자, 이게 바로 물체의 변이와 위치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두 식 다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식을 유도할 때 어떤 가정을 했어요? 물체의 가속도가 일정하다. 따라서 이 식은 아무 문제나 갖다가 넣으면 안 돼요. 당연히 물체가 등 가속 운동을 할 때 내지는 물체가 등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식입니다. 자, 두 식을 유도를 했고 자,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식을 유도할 텐데 자, 세 번째 식은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자, 연립해서 푸시되 단 시간 t를 소거할 겁니다. 소거. 그럼 어떠한 결과식이 나오느냐?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연립해서 풀어보세요. 자,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게 되면은 자, 이러한 식이 나와요. 자, 2배의 가속도 곱하기 변이. 자, 변이는 x, f-x, i가 되겠죠? 자, 얘는 물체의 나중의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물체의 처음 속도의 제곱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식은 자, 1번식과 2번식을 연립해서 자, 시간 t를 소거하면은 자, 이러한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식을 이용하면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가속 운동의 예로 자유낙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지금 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자유낙하가 뭘까요? 자유낙하. 예, 자유낙하가 뭘까요? 그죠? 요거. 자, 보통 제가 학생들한테 자유낙하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바로 요거예요. 자,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내가 손을 딱 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자, 요게 자유낙하라고들 하시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는 자유낙하의 한 예일 뿐이에요. 자, 모두 자유낙하냐? 자, 지금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는 이 물체를 제가 옆으로 살짝 던질 거예요. 잘 나왔으려나? 자, 무슨 운동 했을까요? 포물선 운동이죠. 그렇죠? 자, 이 포물선 운동 또한 역시 자유낙하의 한 예가 됩니다. 그러면 자유낙하는 뭐길래? 자, 자유낙하는 이런 거예요. 자, 물체가 움직일 때, 즉 운동을 할 때 오로지
중력만 받고 움직이는, 자, 이러한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자유낙하라고 해요. 자, 포물선 운동이 됐던, 아니면은, 자, 내가 연지 상방으로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이 됐던, 아니면은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낙하시키는 운동이 됐던,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물체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받는 힘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중력밖에 없다. 자, 받는 힘이 중력밖에 없으면은 물체의 가속도는 뭐가 될까요? 바로 중력 가속도 9.8이 되겠죠. 자, 이러한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다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물체가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든, 자, 움직이는 궤도가 뭐 포물선이 됐던 아니면은 직선이 됐던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중력만 받고 물체가 움직일 때 우리는 그러한 물체의 운동을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물체가 낙하할 때 공기의 저항을 받아요. 물론 중력 외의 힘이 있는 거니까, 자, 이거는 자유낙하가 아닌 거예요. 자, 자유낙하 하는 물체는 당연히 등가속 운동을 합니다. 왜 등가속 운동을 해요? 가속도가 9.8로 일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유낙하는 등가속 운동의 하나의 예가 될 거예요. 자, 물론 이때 이 중력 가속도도 그냥 보편적인 가속도예요. 근데 옛날부터 과학자들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좀 신비롭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그냥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고 A라고 안 쓰고 보통 G라고 하는 교로 쓰죠. 자, 어쨌든 중력 가속도는 9.8인데, 자, 뭐 경우에 따라서는 9.8이 계산하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얘를 우리가 10으로 근사해서 풀 경우도 많이 있죠. 물론 10으로 근사라고 하는 조건을 주지 않는 이상 당연히 9.8로 푸는 거고, 10으로 푸세요 하면은, 자, 10으로 근사해서 푸시면 되는 거죠. 자, 말 나온 김에 중력 가속도에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사실 지구가 구형이 아니잖아요. 자, 내가 그림을 좀 심하게 과장해서 그리긴 했지만, 자, 지구는 적도 쪽이 많이 부풀어 오른 타원체예요. 따라서 지구 중심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거리가 적도냐 극이냐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집니다. 어디가 더 멀어요? 적도가 더 멀죠. 그쵸?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중력 가속도가 적도에서는 작다라는 거예요. 그쵸? 왜? 지구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좀 더 가까우니까 중력 가속도가 큽니다. 그럼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대략. 자, 적도 지방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대략 9.7 정도 돼요. 그리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중력 가속도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자, 여기서는 대략 9.9 얼마 정도의 값을 가져요. 자, 그러면은 이 지구 전체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면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대략 9.8 정도 되고, 그 평균값은 중위도 지방에서의 중력 가속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중위도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대략 9.8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우리가 앞에서 등가속 운동에서 사용하시는 식들을 유도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식이 나중의 속도에 가는 식이었죠. 자, 물체인 나중의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AT가 되는데, 자, 만약에 물체가 자유낙하를 한다? 그러면은 가속도 위치에다가 뭘 넣으면 될까요? 중력 가속도 G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유낙하에 있어서는. 자, 그리고 또 어떤 식을 우리가 유도했었죠? 예를 들어서 위치에 관한 식이었죠. 자, 물체의 나중의 위치는 처음 위치 플러스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플러스 2분의 1의 AT 제곱인데, 자, 만약에 물체가 자유낙하를 한다? 그럼 가속도 위치에다가 뭘 넣으면 된다? 중력 가속도 G를 넣으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영상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재밌는 게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자, 여기 지금 지나간 달력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는 A4 용지가 하나 있고, 자, 이 두 물체를 떨어뜨리면은 어떤 물체가 먼저 떨어질까요?
어디까지 잡힐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자, 뭐 대충 같은 높이였다라고 하고 어디까지 나왔을까? 자, 어떻게 더 먼저 떨어졌을까요? 자, 요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세 분. 자, 이게 먼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좀 많네요. 예, 실제로 끝까지 지켜본 결과 이게 먼저 떨어졌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자, 요 물체는 당연히 이 물체보다 질량이 커요. 질량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가 이거보다 무게도 더 무겁다라는 거예요. 자, 무게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물체의 무게. 바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예요. 즉, 이 달력이 이 종이에 비해서 지구가 훨씬 더 큰 중력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만약에 공기의 저항력만 없다라고 하면 둘이 같이 떨어져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오셨을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런지는 우리 뒤쪽 수업을 할 때 나중에 뭐 무게니 질량이니 하는 것들을 다루는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고, 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요것만 문제 드릴게요. 만약에 공기의 저항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둘이 같이 떨어진다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 어떨 것 같아요?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진짜로 이거랑 같이 떨어질까요? 뭐 생긴 게 이러니까 뭐 비슷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자, 제가 조금 더 극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거 5kg짜리 아령이에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좀 하는데, 자, 이거랑 떨어뜨리면 당연히 공기 중에서는 이게 먼저 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지금 실험을 못 해보겠네요. 이거 떨어뜨리면 밑에 계신 할머니가 놀라서 올라오실 테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던 과학 상식에 의하면은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은 둘은 어떻게 돼야 된다? 동시에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실험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달에 우주인이 갔을 때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실험 중에 하나가 바로 무거운 해머하고 깃털을 떨어뜨려 보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달에는 뭐가 없어요? 공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기가 없으니까. 자,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거운 해머하고 깃털이 동시에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잘 안 믿어지시죠? 이거 두 개 공기의 저항이 없다라고 해서 과연 동시에 떨어질까? 그렇게 배우기는 했는데 사실 의구심은 많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이런 실험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얘랑 떨어뜨리면 당연히 아까 보신 것처럼 얘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공기의 저항 때문인데, 그럼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은 이거 두 개가 과연 같이 떨어지겠느냐? 자, 이 방에 있는 공기를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자, 제가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이 종이가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져요. 하지만, 자, 공기의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얘를 요 위에다가 살짝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낙하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보세요. 어떻게 돼요? 끝까지 못 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얘도 얘하고 같은 속도로 떨어지죠. 그렇죠? 자, 공기의 저항이 없다라면은 이 가벼운 종이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가벼운 깃털과 얘 중에서 누가 먼저 떨어지는지, 공기의 저항이 없다라면, 자, 요 위에다가 깃털을 하나 사이로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잘 올려놓고 떨어뜨려 보시면은 깃털도, 자, 여기 있는 달력과 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자, 이 아령 또한 자,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는다라면은 달력과도 같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자, 깃털과도 아령은 같이 떨어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관련된 예제 하나만 풀고, 자, 이번 동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자유낙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뭐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자, 절벽이에요. 자, 이 절벽의 자, 높이가 50m입니다. 자, 이 절벽의 높이가 50m. 자, 절벽 가장자리에서 자, 공을 하나 연지기로 잘 던질 거예요. 자, 연직 선방으로 딱 던져 올린 돌이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는데 아주 잘 던져서 자, 절벽 옆을 타고 내려오도록. 이해가시죠? 자, 처음에 자, 이 물체를 던져 올릴 때 처음 속도를, 즉 초기 속도를 자, 20m/s로 맞췄어요. 그리고 자, 실험을 한 이 장소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뭘 구해보고 싶으냐? 첫 번째, 자, 돌멩이가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여기는 이 돌멩이가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자, 사실 이 문제는 가속도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굳이 뭐 식을 쓰지 않고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물체의 가속도는 뭘까요? 당연히 중력 가속도 10이겠죠. 자, 가속도라고 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 1초당 물체의 속도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그 변화율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불렀어요. 자, 물체가 돌멩이가 위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중력의 방향은 어디예요? 아래쪽이거든요. 그럼 중력 가속도 또한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이때 이 물체의 가속도는 음의 가속도가 될 거예요. 즉 중력 가속도가 위쪽 방향에 대해서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10m/s 제곱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 돌멩이의 속도는 시간 1초 경과할 때마다 얼마만큼씩 감소한다? 10만큼씩 감소한다. 자, 처음에 20의 속도로 던져 올려줬어. 그럼 1초 후에 속도가 10 줄 테니까 얼마? 10 남아 있겠죠. 또 1초 후에는 속도가 얼마 돼 있겠다? 0 돼 있겠네. 자, 이 돌멩이가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 2초. 그렇죠? 자, 얘를 실제로 식을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식을 쓰면 될까요? 자, 이 돌멩이의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이고, 당연히 공기의 저항 무시할 거예요.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으로 일정하다. 즉, 등가속 운동을 한다. 따라서, 자, 아까 우리가 유도했던 식 중에서 이런 식 쓸 수 있죠. 나중에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가속도 곱하기 시간. 자, 속도 벡터입니다. 자, 위쪽 방향의 속도를 플러스라고 놓으면은 아래쪽 방향의 속도는 마이너스. 자, 위쪽 방향의 가속도를 플러스라고 놓으면은 아래쪽 방향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이해가시죠? 자, 이 물체는 처음에 위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초기 속도는 얼마? 플러스 20. 자, 최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속도가 얼마가 되는 점? 0이 되는 점. 자,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니까 얼마? 마이너스 10 곱하기 시간 t. 자, 이 방정식을 풀면 뭐가 나와요? 최고점, 즉 나중에 속도가 0이 되는 상태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나와요. 자, 이거 풀어보시게 되면은 t는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최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초가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 돌멩이가 올라가는 최대 높이. 자, 우리는 이 높이를 기준 높이로 잡을 거예요. 자, 이 높이를 기준점으로 잡으면은, 자, 돌멩이가 올라가는 최고 높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냥 우리 요 세로축을 X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뭐 X, Y, Z축은 우리가 잡기 나름이니까.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되는 거죠. 기준점이니까. 자, 여기가 나중의 위치. 자, 나중의 위치를 X, F라고 쓰면, 자, 얘는 처음의 위치 플러스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플러스 2분의 1의 가속도 곱하기 시간 제곱. 자, 이거 아까 등가속 운동에서 유도했던 식이죠. 자, 이 식을 이용해서, 자, 최고점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처음 위치. 자, 처음 위치를 우리는 기준점으로 잡았으니까 얼마? 0. 자, 플러스, 자, 처음 속도는 플러스 20. 자, 최고점까지의 높이, 즉 최고점의 위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자,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초였어요? 2초죠. 자, 시간 t가 2일 때의 위치를 구해주면은 그게 최고점의 높이가 되는 거죠. 자, 시간에다가 2를 집어넣고, 자, 2분의 1에, 가속도는 얼마였어요? 중력 가속도 마이너스 10 곱하기 t의 제곱이니까 4 되겠네요. 자, 요거 40이고, 자, 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0이네요. 따라서, 자, 최고점의 높이는 얼마? 20m. 자, 이 돌멩이는, 자, 속도가 0이 되는, 즉, 시간 2초 동안,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자, 거기에 위치가 20m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의 높이는 20m 올라가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자, 돌멩이가 다시 처음의 위치로 돌았을 때의 속도. 자, 정점 찍고 다시 원래 위치까지 왔을 때의 속도를 구하래요. 자, 우리 아까 등가속 운동에서 세 번째씩 유도했었죠. 자,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자, 변이. 자, 변이는 나중의 위치 빼기 처음의 위치는 뭐랑 같다? 나중의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과 같다. 자, 이 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 봅시다. 자,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니까 얼마? 마이너스 10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정점 찍고 처음의 위치까지 왔을 때까지, 처음의 위치에 왔을 때의 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가 정점 찍고 다시 처음의 위치까지 왔으니까, 자, 변이는 얼마가 될까요?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변이가 0이 되는 거고. 자, 우리는 다시 원래 위치 왔을 때의 속도, 즉 나중의 속도 VF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VF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가 얼마였죠? 아까 처음 속도가 20이었죠. 그거의 제곱이니까 400이 되겠네. 자, 좌변은 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00 넘어가면은, 자, 나중의 속도의 제곱은 플러스 400. 따라서 자, 나중의 속도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20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처음에 출발할 때는 플러스 속도 방향이었지만 정점 찍고 내려와서 원래 위치 지나갈 때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반대쪽을 향하고 있겠죠. 그래서 답은 뭡니까? 마이너스 20m/s. 자, 이게 원래 위치에 왔을 때의 물체의 속도가 되겠네. 자, 마지막으로, 자, 시간 t가 5초일 때 돌멩이의 속도하고 위치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시간 t가 5초일 때, 자, 그때의 속도를 한번 먼저 구해봅시다. 자, 위에 있는 이 식 이용하면 되겠죠. 자, 시간이 5초일 때의 속도, 즉 나중의 속도는, 자, 처음 속도 얼마입니까? 플러스 20이죠. 자, 플러스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마이너스 10 곱하기 시간 몇 초일 때의 속도? 5초일 때의 속도. 자, 얘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0m/s. 자, 이게 바로 시간이 5초일 때의 물체의 순간 속도예요. 자, 5초인 순간의 속도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래쪽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다음 시간 5초일 때의 위치 한번 구해봅시다. 자, 처음의 위치 원점으로 잡았죠? 0 플러스 초기 속도 곱하기 시간 5초 플러스 2분의 1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마이너스 10 곱하기 시간 5의 제곱이니까 5, 25. 자, 얘는 100. 자, 마이너스 앞으로 빼내고 얼마입니까? 5 곱하기 25니까 125네요. 얘는 마이너스 25m이지. 자, 시간 5초일 때 어디를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 기준면보다 마이너스니까 어디? 아래쪽을. 그렇죠? 몇 미터 아래쪽을? 25m 아래쪽을 시간 5초일 때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예제를 한번 잘 풀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문제를 좀 내드릴 텐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고서로 좀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 강의 여러분들이 시청해야 되는
마감 날짜 있죠? 보고서는 자, 이 영상을 마감하는, 시청 마감하는 그날까지 자, 좀 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한글 파일로 해서 다시 우리 밴드에다가 올려 드릴게요. 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물통이 하나 있는데, 자, 이 물통에 구멍이 하나 왔어요. 자, 이 구멍을 통해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방울이 쭉 떨어졌어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 후에 자, 두 번째 물방울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방울이 먼저 떨어지고 있고, 자, 두 번째 물방울이 따라서 떨어졌습니다. 자, 공기 저항 없다라고 했을 때, 자, 공기 저항 무시했을 때, 과연 이 두 물방울 사이의 거리, 자, 이 두 물방울 사이의 거리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겠느냐. 뭐 예를 들어서, 자, 시간만 충분히 지나면은 두 번째 물방울이 첫 번째 물방울을 따라잡을 수 있다. 다른 말로 거리가 좁아진다, 시간에 따라. 아니면은 뭐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또 뭐가 가능할까요? 아니다, 일정하다. 아니면은 물방울의 질량에 따라서 둘 사이의 거리는 달라진다. 뭐 기타 등등의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물방울 사이의 거리가 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될지, 자, 이걸 여러분들이 뭐 개념적으로 푸셔도 좋고, 아니면은 수학적으로, 어차피 공계저항 무시하니까 물방울들은 무슨 운동하는 거예요? 자연학 하는 거죠. 그래서 등가속 운동을 할 테니까 등가속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두 물방울 사이에 자, 거리에 대한 해답을 구해 보셔도 좋고 해서,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고서로 작성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